재무부자님들 안녕하세요. 모든 재테크를 거미줄처럼 연결하고 있는 재테크 슈퍼거미 법학자 훈우입니다. 오늘도 중요한 재테크 정보만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통은 방송 준비를 한 2시간 정도 공부를 해서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한 4시간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평소에는 뭐 뉴스라든지 차트 중심으로 좀 본다면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실적 시즌에 거의 막바지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실적이 좋았던 것들 중심으로 수급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재무제표를 하나씩 다 클릭을 해봐야 돼서 선별하는 과정에서 좀 시간이 좀 걸렸던 것 같습니다. 현재 미국 증시도 상당히 좋은 편이죠. 아무래도 뭐 국채금리가 소폭 하락한 거에 대한 안도세, 그리고 이제 러시아에 대한 큰 이슈가 없었고, 그리고 또 CPI가 내일 발표되기 때문에 그런 전날에 마지막 종 상승세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깐 미국 증시를 살펴보면요. 가치주도 다 괜찮은 편이고요. 그다음에 소비재 오랜만에 좀 큰 상승을 하고 있고, 이런 여행 항공주, 레저주까지도 최근에 좋았는데 결국엔 영국에서 오늘 또 그런 규제를 하지 않겠다, 자가격리 같은 거 하지 않겠다라는 발표를 했죠. 그럼에 따라서 추가적인 또 상승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빅테크 기업인 메타 플랫폼스 같은 경우도 최근에 급락한 이후에 좀 횡보를 거닐다가 오늘 오랜만에 크게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반길만한 건 엔비디아를 비롯한 이 반도체에 관련된 주들이 상승인데,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아무래도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비롯한 반도체 소부장 쪽에 좀 수급이 들어오게 되겠죠. 그래서 내일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 모두 좋은 흐름 보이고 있어서 뭐 자율주행 관련된 주라든가 이런 것들까지도 내일 수급이 들어올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랜만에 지금 좀 최근에 좀 빠졌었던 로블록스와 유니티,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까지도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어서 뭐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이 최근에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내일은 어느 정도 수급이 들어오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도 이제 실적 시즌은 막바지죠. 분명히 다음 주 정도면은 대부분의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 시즌도 끝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하고 오히려 그 이후에는 횡보장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서 뭐 지금 그래서 최근에 고배당주로 좀 몰리는 경향도 있죠. 횡보장에 가게 되면은 지금과 같은 상승보다는 당연히 하락에 좀 더 하락하는 종목 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때를 대비해서 또 어느 정도 현금화를 그때그때 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2년 2월 10일 목요일이고요.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의 픽 종목들도 모두 대부분 4%에서 한 20%까지 급등을 했는데요. 제주항공, 노란풍선, 제가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분명히 흐름을 읽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죠. 근데 분명히 오늘 같은 경우도 제주항공이 9%나 상승을 했는데 최근에 제주항공이 한 20% 올라서 못 들어갔을 거예요. 겁나서.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쨌든 지금은 아무리 확진자 수가, 제가 이틀 전 방송 제목이 그거였잖아요. 확진자가 10만 명 나와도 리오프닝주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려서 적극 매수를 말씀드렸었는데, 어쨌든 그때만 샀어도 사실 제가 지난주 금요일부터 리오프닝 관련된 주 사야 된다는 말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드렸었죠. 이제 진단키트 관련된 주 같은 거 다 정리하고 월요일부터는 리오프닝 관련된 주 사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그 이후로는 대부분 다 20%에서 30% 정도 급등을 했죠. 그래서 오늘도 제주항공 9%, 노랑풍선 5%, 큐브엔터 5%, FC엔터 4%, 삼부토건 20%, KB금융 5%. 그래서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좋은 흐름을 보여서 저도 좋은 수익을 냈고, 어쨌든 계속 공부하면서 좀 지켜봐야 된다 흐름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9시 53분이죠. 이제 나노신 소재 공유를 했었는데, 나노신 소재는 저는 원래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었고 오늘 또 신규 매수를 추가적으로 했어요. 왜냐면 저는 신용 매매를 하기 때문에 신용융자는 물타기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게 되면은 오늘 가격으로 또 사게 되면 예전 가격에 플러스가 섞이는 게 아니라 따로따로 가격이 책정돼서, 그래서 아까 같은 경우는 나노신 소재야 뭐 워낙 제가 한 2천 정도 들고 있는 종목이라서 그냥 뭐 보고는 있었는데 오늘 20선 돌파 가능성이 좀 있을 것이라고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9시 한 50분쯤에 20선 돌파하면은 큰 시세가 나온다라는 식으로 이제 여기도 말씀드렸었고 주식 공부방에도 제가 공유를 해드렸었죠. 그래서 저는 돌파 직전에 매수를 했다 말씀드렸는데 결국에는 돌파한 이후에 이렇게 강한 흐름을 보이는 거죠. 근데 결국엔 이런 이동평균선 매매라든지 돌파와 저항, 그다음 지지와 저항, 뭐 20선 이런 정도 개념만 알아도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은 정말 많거든요. 근데 이제 기초적인 개념도 모르시는 분들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꼼꼼하게 조금
방송을 보셔서 아는 것도 좋고, 아니면은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주식 스터디 꼭 들어오셔서 뭐 질문할 건 꼭 질문하고 이해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법학을 한 10년 정도 해보니까 기초적인 용어부터, 사실 저희는 1학년 때 법률 용어 사전부터 배우거든요. 그 이유가 제대로 된 개념을 알고 있지 못하면 아무리 내가 판례를 본들 뭐 최신 법령을 해석한들 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쨌든 기초부터 제대로 다지고서 방송을 보는 게 훨씬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픽 종목 결과 빠르게 좀 살펴보면은 어제 말씀드렸던 게 이거였잖아요. 어제 방송 제목이기도 했고요. 뭐 리오프닝 주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드렸고, 뭐 로보로보, 제주항공, 큐브엔터, 노란풍선, 아시아나 어제도 강조드렸던 종목인데 오늘도 이렇게 상승을 했었고요. LNF를 비롯해서 오늘도 배터리 소부장 쪽에 추가적인 수급이 들어와서 모두 다 급등을 했었고, 다만 달라진 것은 제가 화요일 날 픽 종목에선 이렇게 어떤 종목을 사도 괜찮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드렸었다면, 이건 월요일 방송이었네요. 그리고 월요일에도 뭐 큐브엔터, 하이브, SM 여전히 좋게 말씀드렸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선별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아시아나항공, 그 제주항공, 뭐 노란풍선 이런 식으로 좀 선별해서 말씀드렸었고, 여기에서도 큐브엔터, FC엔터 뭐 이런 식으로 두 종목만 제가, 그러니까 어쨌든 시총이 좀 적고 소형주인 것들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제가 여기서도 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엔터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큐브 엔터, FCNC 엔터 뭐 이런 것들, SM 같은 경우도 이제 인수합병 재료 같이 있으니까 추가적인. 그래서 오늘과 같은 경우는 사실은 다른 종목들은 거의 이제 수급이 안 나왔고 큐브 엔터하고 FC 엔터 정도만 수급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뭐 삼부 토건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다 제가 뒷부분에서 설명드렸었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제주항공 오늘도 이렇게 급등을 했고, 노란풍선도 장초에 5% 상승, 큐브엔터도 5% 상승, FC엔터 4% 상승. 그리고 삼보토건에 대해서 어저께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렸었죠. M&A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고, 최대 주주가 이제 휴림 로봇인데 휴림 로봇에서 지분 매각을 하게 되죠. 25% 지분 매각.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늘 급등할 거 말씀드렸었고, 삼보토건이 그래서 오늘 장초에 20%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저께 이제 KB금융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었죠. KB금융 이렇게 설명드리고 나서 이제 오늘 5%대 상승. 그래서 금리 인상 수혜주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저는 한 2달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었고, 최소한 한 종목 정도는 그래도 포트폴리오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때는 제가 메리츠 증권을 가장 강조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었고, 뭐 신한이든 금융이든 우리든 다 괜찮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고배당이기도 하면서 그 대신에 급등은 없죠. 뭐 하루에 뭐 20% 이렇게 하는 성장주처럼 급등은 없지만 꾸준히 가져가는 KB 같은 경우도 지금 벌써 뭐 한 2달 사이에 20% 이상 상승을 했으니까, 어쨌든 어설픈 종목에 들어가서 물리느니 이런 종목들을 이제 고배당 종목, 그다음에 실적이 확실하게 나오는 종목들 중심으로 쭉 들고 가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 2월 달은 일단 5거래일밖에 없었죠. 설날 빼고는. 그래서 모두 100만 원 이상은 수익 실현을 했고, 인포뱅크, 큐브엔터, 나노신소지 세 종목 오늘 그래서 총 누적은 한 10% 정도 수익을 내고서 나왔고요. 그리고 또 엔디비아 같은 경우도 내일 이제 CPI 발표 이후에는 조금 소폭 하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한 2번 정도 매수매도 해서 그래서 한 140만 원 정도 수익을 내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내일 CPI 결과 보고서 뭐 월요일 날 오르면 또 월요일 날 사면 되는 거고요. 굳이 뭐 리스크, 오늘 같은 경우도 우리도 지금 옥션 만기일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장 막판으로 갈수록 좀 변동성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리고 또 내일 금요일이기도 하고 해서 어느 정도는 수익 실현 좀 하고, 실적 시즌이 좀 끝나가기 때문에 실적 시즌이 어떻게 보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 것들은 수익 실현을 하고서 좀 보유하는 게 좀 더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부터는 또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질 것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번 주야 뭐 어닝 서프라이즈가 글로벌 기업들에서도 많이 나오고 우리나라에서도 반도체든 배터리든 다 좋은 그 실적들이 나와서 같이 상승을 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점차 주춤해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확진자 수는 49,561명이 7명이고요. 코로나 라이브 53,161명, 결국엔 6만 명이 넘을 거라는 기사가 이미 나왔고요. 뭐 저도 지금 2주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10만 명까지는 무조건 갈 거다 말씀드렸었고, 뭐 질병관리청에서 지금 18만 명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근데 현재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이 내용 때문이죠. 뭐 대부분의 국가에서 지금 현재는 뭐 이런 위드 코로나를 선언을 하고 있고, 지금 오늘자 뉴스예요. 영국 총리가 이달에 자가격리를 없앤다. 원래는 그나마 그것도 다음 달이었었는데 그거를 한 달 땡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역 규제를 전부 철폐하겠다.
그래서 한 달 일찍 종료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 글로벌 추세가 이렇기 때문에 또 지금 호주 같은 데도 지금 여행을 시작을 했고, 그러니까 그렇게면 당연히 뭐 리오프닝 관련된 주들이 최소한 다음 주까지는 어느 정도 선별적으로 시세를 내고, 오히려 그다음부터는 또 그런 종목들도 이미 지금 2주 내내 올랐기 때문에 다시 좀 하락을 시작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주가는 분명히 선반영되는 거예요. 이미 모든 국가들이 이렇게 리오프닝을 선언을 하면, 위드 코로나를 선언을 하게 되면 오히려 그때부터 하락을 하기 시작하죠. 오히려 지금처럼 확진자 수가 급증을 하고 있을 때가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좋은 흐름 보였고, 코스닥도 1.70% 오랜만에 좀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다우존스, 나스닥 모두 현 시간까지는 좋은 모습인데, 혹시 모르죠. 막판에 조금 흐르려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괜찮은 모습이고, 어쨌든 오늘 실적 발표 나온 미국 기업들도 좋은 기업들이 많이 나와서 어쨌든 그 흐름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96% 급등하는 모습이고, 엔디비아가 무려 5.6%나 상승하고 있습니다. 유럽 증시도 보시는 것처럼 뭐 러시아를 비롯해서 모두 급등하는 흐름으로 마무리됐고, 그래서 제가 한 2달 전 하락장 시작 12월 달부터 그 말씀을 드렸었죠. 저는 이제 요새는 매수하는 거, 신규 매수하는 것들도 장이 좋은 날만 한다. 굳이 내가 장이 안 좋은 날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 매수매도를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이 좋지 않아요. 장도 좋지 않고, 제가 말하는 매일매일 체크해드리는 한 12개의 지표가 대부분 다 좋지 않은데도 막 무리해서 샀다가 물리는 분들이 많아요. 이제 그런 것들은 본인이 이제 주식 중독이 아닌가를 좀 의심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뭐 주식 중독이라고 해서 뭐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저도 그랬었거든요. 저도 한 10월 달까지만 해도 막 너무 사고 싶어서 막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래서 샀다가도 물리는 것도 있었고 한데, 그게 11월부터는 제가 이제 계속 이제 마인드 컨트롤을 했어요. 마인드 컨트롤도 하고, 실제로 내가 복기를 계속 하니까 내가 실수했었던 것들의 패턴을 개선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은 뭐 한 달 20일 거래일 중에서 한 10일 정도밖에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매일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장이 좋은 날, 확실한 종목이 있을 때만 뭐 종가 매수를 하든지 시초로 매수를 하든지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제가 단타만 괜찮다고 말씀드렸었죠. 왜냐하면 오늘 상승을 했지만 내일 다시 그 상승분을 반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스윙으로 들고 가는 것보다는 그냥 그날 매수해서 어느 정도 시세가 나면은 매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의견을 드렸었습니다. 국채금리가 오늘 1.48% 하락했기 때문에 이러한 약간 안도감으로 장기 국채금리 안정, 저가 매수세가 좀 들어왔다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말씀드린 대로 소비자 물가지수가 내일 발표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하락세가 있을 가능성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오늘이 지금 1.92%인데 결국엔 이 포인트를 넘어가게 되면, 2%를 넘어가게 되면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한 또 실현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수익 실현을 하고 현금 비중을 적절하게 들고 가는 것도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무조건 지금 저가에 매수했다고 그냥 무조건 계속 들고 가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오르면은 또 팔고, 또 다시 뭐 저가가 되면은 그때 사고, 이런 전략이 현재는 더 나아 보이고요. 그다음에 원달러 환율도 오늘 소폭 하락했다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여전히 굉장히 높은 수치죠. 국제유가 오늘도 다시 소폭 반등해서 90달러 가까이 가고 있고, 비트코인 최근에 좀 흐름이 좋았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상승세 있었는데 오늘은 보합세 정도로 보여집니다. 증시 분석 빠르게 해보면은, 일단 주요 뉴스 볼게요. 오늘 셀프 재택 치료, 가정 상비약 판매, 이런 기사들이 좀 쏟아지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을 했는데, 여기 보면 아래에 써 있죠. 재택 치료자 중에 60세 이상과 50대 기저질환자를 제외한 확진자는 의료기관의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받지 않고, 뒷부분이 중요해요. 해열제와 산소 포화도 측정기 등이 포함된 재택치료 키트도 지급되지 않는다.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사비를 주고 약국에 가서 사야 돼요. 그래서 오늘 산소 포화도 측정기 관련된 종목들이 모두 다 이렇게 급등을 했고, 상한가 종목들 중에서도 무려 3종목이나 포함이 됐습니다. 메가이 CS나 메디아나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 번 정리를 해드렸었던 종목이에요. 의료기기 관련된 주로도. 그래서 어쨌든 오늘 이렇게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 나머지 뭐 감기약이라든지 오미크론 관련된 오미크론이 이제 급증함에 따라서 뭐 이런 상비약인 감기약 파는 뭐 대원제약이라든지 유유제약이라든지 이런 데까지도 이제 급등하는 모습이었고, 나머지 이렇게 테마성이 없는 종목들 중에서 오늘 상승한 종목들은 대부분 실적이 좋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리오프닝 관련된 주인 대현이나
대연도 호실적 오늘 발표가 났고, 엔캠도 실적이 굉장히 영업이익률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 중심으로 좀 상승세가 있었다. 그리고 주요 뉴스 두 번째로 보면은 갤럭시 언팩 행사가 좀 전에 자정에 열렸죠. 그래서 보시면은 뭐 아무래도 그 야간 카메라 성능 그 부분에 조금 핵심이 있는데, 보면은 S펜을 첫 내장한 갤럭시 22가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카메라가 보시는 것처럼 렌즈가 5개나 달려 있죠. 또 앞에 전면 카메라도 있을 테니까 더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렌즈 관련된 주가 아무래도 그 관련된 시세를 받았고, 이미 사실 많이 상승을 했어요. 인터플렉스라든지 뭐 파트론이라든지 이렇게 갤럭시 22 뭐 이런 관련된 주들은 이미 시세를 줬고, 오히려 이렇게 언팩 행사가 뭐 기사화가 될 때면은 뭐 소폭 하락하는 경향도 좀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카메라 관련된 주라든지 이런 자율주행 관련된 주, 그냥 카메라 모듈 관련된 주들이 대부분 다 그 렌즈랑도 연결이 돼 있고, 라이더 센서라든지 자율주행 관련된 주랑도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도 잘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종목들은 천천히 모아가기에도 충분히 좋은 종목들이어서. 그리고 또 MSCI 리밸런싱이 오늘 일어나죠. 그래서 리뷰 발표가 오늘 반기 리뷰 발표가 일어나고, 그다음에 실제 리밸런싱은 2월 28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한 3일 전에 정리 한번 해드렸었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메리츠 금융주지나 메리츠 화재가 편입이 유력한데, 사실은 이 종목들은 워낙 많이 올랐어요. 보면은 메리츠 화재 같은 건 진짜 많이 올랐죠. 그래서 어쨌든 그거 추가적으로 신풍제약과 이제 더존비주오는 오히려 편출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 SK 스퀘어나 SKI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 비중 확대 의견이 있어서 거기에 따른 상승분은 좀 있을 수 있겠다. SK 스퀘어 같은 경우는 외국인 지분 제한이 적용되지 않아서 유동 비율이 12%에서 70%로 변경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런 것들 제가 뭐 주식 스터디 강의에서도 계속 이렇게 예정된 호재들, 이런 것들 꼭 체크해야 된다는 예시로도 MSCI 다 정리를 해드렸었죠. 이런 것들처럼 사실 MSCI에 대한 것은 뭐 분기 리뷰, 반기 리뷰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미리 한 3주 전에만 매수를 해도 충분히 10% 이상은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확실한 것들은 꼭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수익 실현을 하면 좋겠습니다. SK스퀘어 지금 고점 대비해서도 충분히 낮은 가격이고 좋은 위치죠. 그래서 오늘도 저도 한번 장초에 흐름을 보고서 매수를 한 것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모든 이동 평균선 위에 올라와 있고, 뭐 가격도 저가 매수로 괜찮은 자세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어쨌든 좀 보고 있고요. 외국인 수급과 기관 수급도 2거래일 연속으로 양매수가 들어와서 그런 흐름을 뭐 지지해주고 있고, 시간의 단위가는 한 0.50%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리오프닝 관련된 주들 중에서 지금까지 제가 주로 설명드렸던 리오프닝 관련된 주들은 이제 항공, 여행주, 뭐 레저주 정도까지가 되겠죠. 그 중에서 특히나 항공주와 여행사가 강했기 때문에 그 종목을 중심으로 설명드렸는데, 사실 그런 종목들의 문제점은 노란풍선, 뭐 참 좋은 여행, 뭐 이런 것들, 제주항공 이런 것들 다 그렇고 실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실적 발표가 나오면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테마가 강하긴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숫자가 너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종목들이 소폭이라도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최근에 좀 더 강했었던 종목은 리오프닝 테마를 들고 있으면서도 실적이 있는 종목들, 의류, 섬유, 화장품 이런 것들이 되겠죠. 보시면은 실적 개선세가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업종, 뭐 주요 예를 들었던 것은 한세실업이라든지 영원무역, 신성통상 이런 곳들이 최근에 주가 폭락, 1월 달에 주가 폭락에도 불구하고 20% 가까이 상승을 했다라는 기사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뭐 한세실업의 영업 컨센서스가 약 한 25.9%가 늘어났다. 그리고 또 크리스앤 FNC, 예전에 제가 골프 ETF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여기에도 영업이익이 상당히 많이 증가해서 지금 주가 상승이 있었다, 뭐 이런 내용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나항공, 뭐 제주항공, 노란풍선 이런 데를 저는 이제 지금까지는 탑픽으로 뽑았었는데, 이제 이런 종목들 추가적으로 해서 여기는 이미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 제주항공도 벌써 3거래일 동안 20%가 넘게 올랐고, 아시아나항공도 뭐 한 7, 8% 올랐고요. 노란풍선도 거의 뭐 한 25% 정도 올랐기 때문에, 이제 그 추가적으로 좀 봐야 될 곳은 뭐 JTC 같은 경우도 괜찮고요. 면세점 관련된 주니까. 근데 이런 쪽은 좀 아쉬운 거는 다 시총이 너무 커요. 강원랜드, 뭐 파라다이스, 호텔신라, 현대백화점, 신세계, 이마트 다 시총이 커서 변동성에 좀 한계가 좀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좀 아랫단에 있는 시총이 작은 이렇게 뭐 큐브엔터라든지 뭐 FCN엔터 이런 데를 그래서 말씀을 드렸었던 이유고,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1조대긴 하지만 한세실업이라든지, 한세실업은 좀 좋게 보고 있는 이유가 정배열 추세면서도 신고가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지금 52주 신고가가
한 5개월 전에 신고가 한번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까지는 신고가 흐름이 아직은 없기 때문에 한 10% 정도 남아서 좀 괜찮다고 보고 있고 영업무역은 1월 달에 신고가 흐름이 한번 나왔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뭐 소형주들 중에선 대현이라든지 그다음에 화장품주에서는 선진 뷰티 사이언스나 아우딘 뷰터스 정도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세시럽 잠깐 체크해 보면은 시총은 1조 560억 원이고요. 52주 최고가가 28,400원이죠. 근데 보시면은 현재 가격이 26,400원. 그래서 신고가를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역사적 신고가는 아닙니다. 역사적 신고가는 7만 원대가 넘어요. 그때 매물대가 조금 있고 그리고 보시면은 매출액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고 그래도 어쨌든 올해 영업이익이 무엇보다도 많이 증가했다는데 좀 의미가 있죠. 그래서 영업이익률도 증가를 했고 부채 비율, 유보율 다 괜찮고요. 그리고 분기를 봐야 되죠. 중요한 거는 지금은 YOY보다는 이렇게 QOQ가 더 중요하니까 그래서 매출액이 4,489억 원 소폭 상승했고 영업이익률도 상승을 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는 것처럼 차트가 상당히 괜찮은 편이에요. 정배열에 좀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이제 신고가 직전 흐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급이 좀 더 받쳐준다면 거래량이 조금 더 나아지면은 신고가 흐름까지도 갈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관 매수세가 최근에 상당히 많이 들어왔죠.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증시 분석 마지막으로 좀 해드리면 일단은 이제 실적 시즌이 막바지 그래서 어닝 서프라이즈 종목들을 주목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오늘 한 2시간 정도 더 공부한 이유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제가 평소에 관심 있었던 종목들의 이런 어닝 뭐 이런 레포트 같은 것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주식 공부방 같은 경우는 아침에 리포트를 오늘 좀 장초에 좀 나오는 것들 괜찮은 거 있으면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어 최근에 이제 어닝 시즌이기 때문에 리포트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평상시에는 어닝 시즌이 아닐 때는 뭐 많이 나와봐야 30개 정도 나오거든요. 그럼 30개 중에서 한 두세 개 제가 픽을 해서 공유를 하는데 오늘은 거의 한 7, 80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보다가 뭐 할 땐 너무 좀 힘들어서 이제 안 한 것도 있는데 어쨌든 내일은 좀 중요하게 보고서 특히나 강세 섹터들 중에서 좋은 리포트가 나오는 것들을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급등한 종목들은 다 굉장히 4분기 실적이 잘 나온 곳들이에요. 나노신소재, 그리고 엔캠, 원준, 후성 모두 다 잘 나왔고 후성과 같은 경우는 어저께 한 5% 상승했고 오늘 눌러줬는데 오히려 후성이 이제 하루 눌러줬기 때문에 오늘 추가적인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나노신소재도 역시나 뭐 끼가 있는 종목이고 해서 추가적인 상승도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테스나가 지금 시외가가 2% 정도 상승을 했는데 시가총액은 7천억대고요. 테스나가 4분기 실적이 괜찮게 나왔어요. 보시는 것처럼 일단 전년 대비해서도 꾸준하게 매출 상승률이 있고 영업이익률이 25%나 되는 상당히 좋은 기업이죠. 그리고 매출액이 4분기 매출액이 보시는 것처럼 상승을 했다. 영업이익도 상승을 했다라는 부분이 메리트가 있고 그다음에 이런 뭐 테마도 있어요. 그리고 뭐 그 경영권 매각 추진에 대한 테마도 있어서 뭐 이런 것들은 중요한 건 아니고 실적 주기 때문에 이런 테마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없는 것보다 당연히 낫죠. 그리고 보시면은 차트도 갭상승 시초가로 매물대를 소화하게 된다면은 좋은 흐름으로 보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테스나도 내일 아침에 장초에 좀 매수를 하던가 이렇게 좀 상황을 봐서 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주봉으로 봐도 괜찮은 흐름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외국인 기관 매수세가 소폭 들어오고 있다라는 부분도 괜찮습니다. 다만 이제 좀 테스나는 지금 수급이 좀 아쉽죠. 수급도 그러니까 테스나와 이제 대주전자 재료는 아직은 이제 수급이 많이 붙진 않아서 그 부분은 조금 아쉽습니다. 대주전자 재료 같은 경우도 지금 20선 터치를 해서 좀 좋게 보고 있는데 일단 시총은 1조 5천억 원으로 다소 이제 무거운 종목이고 매출액이 그래도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잘 나오고 있죠. 잘 나오고 있는데 이제 그래도 4분기 실적은 조금 아쉬워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 그것만 아니었으면 너무 좋은 자리인데 조금 아쉽다. 그래서 보면은 오늘도 이제 20선을 터치는 했는데 올라가지 못했어요. 뚫지 못하고 매물대에서 일단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내일 만약에 뭐 갭상승으로 시작해서 20선을 넘어서서 시작을 한다면 그러면 좀 긍정적이지만 어쨌든 한 번 더 체크는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외국인 기관 매수세 좀 들어오고 있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위메이드 다들 아시는 것처럼 지금 어닝 쇼크가 났죠. 그래서 코인을 판 거는 이제 수익이 많이 났는데 시적지치가 이제 예상치에 못했기 때문에 코인 관련된 게임주들은 모두 지금 시간에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내일 잘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빠르게 1위부터 30까지 살펴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소 포화도 측정기 관련된 주들이 모두 이제 급등을 했는데 뭐 메가이CS나 메디아나 같은 경우 내일도 장초에 당연히 시초가 띄우고서 급등을 시작하겠죠. 급등을 시작하고 그 대신에 급등 시작한 이후에 급락한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뭐 변동성이 큰 주식들이기 때문에 주의가 좀 필요하다.
당연히 이런 종목들 매수할 때는 대장주를 해야죠. 그래서 메가이CS나 메디아나 둘 중에 한 종목 급등주 하시는 분들은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종목들 뭐 뒷단에도 많아요. 세운메디칼이라든지 뭐 국동이라든지 많은데, 애니 어설프게 부대장주 아니면은 뭐 아랫단에 있는 것들 잘못 들어가면은 하락할 때는 훨씬 더 크게 하락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테마주 매매할 때는 무조건 대장주를 매수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11위에 보면 DY 저번에 제가 이제 상한가 전날 설명드렸었던 종목이죠. 그 이후에도 계속 좋은 흐름 보이고 있는데, 자율주행 관련된 주기도 하고 전장 관련된 주기도 하고, DY도 실적이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자회사들이 다 실적이 좋아서. 그래서 오늘 또 12% 급등을 했고요. 아이패밀리 FC 같은 화장품 리오프닝 주면서도 실적이 나온 것들, 소형주들 중심으로 오늘 흐름이 있었다. 나노신 소재 체크해봤고요. 그다음 메커스 반도체면서 호실적, 그다음에 PJ메탈 알루미늄에서 호실적, 신세계 인터내셔널 패션이면서 호실적. 다 공통점은 호실적이죠. 그게 오늘 핵심입니다. UNA 같은 경우는 자동차 전기 충전 자회사 투자 지분이 있어서 이제 상승을 했고요. 나머지 삼부토건 말씀드린 대로 휴림로봇에서 지분 매각 내놨고, 서플러스 글로벌 반도체인데 호실적. 그래서 어쨌든 호실적인 것 중심으로 좀 종목을 선정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관심 있었던 종목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클릭을 해봐서 재무제표가 4분기 실적이 좀 잘 어닝이 좀 나온 것들, 또는 이렇게 텔레그램이나 이런 데서 이제 공시 자료들 받을 때 좀 이렇게 실적이 개선돼서 나오는 것들 중심으로 매수를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거래금액 상위 종목들 보면은 LG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2거래일째 하락을 하고 있는데, 제가 분명히 월요일 방송에서 이제 하락할 때가 됐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패시브 자금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뭐 그런 것들을 수치화할 수 있는 기록들이 없기 때문에 예측만 하는 거죠. 아, 대략 이 정도 패시브 자금이 들어왔겠다. 근데 사실 3거래일이나 상승을 했잖아요. 시총 2위 기업인데 3거래일 동안 거의 한 15% 상승했기 때문에 당연히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저 이제 월요일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매도세로 돌아설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원제약, 그다음 삼부토건 정도 말씀드렸었고요. SD바이오 센서 같은 이제 진단키트 관련된 주들도 제가 지난주 금요일부터 정리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거래금액 상위에 LG노태, 포스코, LG전자, 시총이 큰 기업들도 모두 실적이 좋은 곳들은 이렇게 오랜만에 상승을 했습니다. 외국인 순매수, 금리 인상이면서 고배당 주는 기업들 계속 지금 2달 전부터 말씀드리고 있죠. 신한지주, 기업은행, 우리금융지주, KB금융. 그다음에 기간 순매수, 레버리지 상품을 좀 매수를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보면은 기업은행, 뭐 미래에셋증권 같은 금리 인상 수혜주, 하나솔루션도 실적 기대감이 좀 있죠. 그래서 좀 수급이 오랜만에 좀 들어왔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프로그램 순매수로도 다 그런 것들. 쌍방울이 기간 수급이 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최근에.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도 한번 언급드렸는데, 조만간 한번 크게 슈팅 한번 있을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PCB, 그래서 내일도 좀 꾸준히 보는 종목들은 당연히 이제 PCB 쪽이죠. 그래서 오늘 반도체에 관련된 주들이 그렇게 많이는 못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테스나라든지 뭐 심텍, 코리안 서키트. 근데 이제 심텍도 사실 최근에 너무 많이 올라서 이제는 좀 쳐줄 때가 되긴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신고가 흐름이 나오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실현 매도를 하고 조정 한 두세 달 받을 때는 어느 정도 정리하는 게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코리아 서키트도 오늘 윗골이 크게 달아줬는데, 내일은 뭐 추가적인 상승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역시나 여기도 최근에 너무 많이 올라서 좀 하여튼 좀 조정 때는 정리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대주전자재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번 체크해 볼 만하고, 그다음에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서는 동진세미캠이나 PSK, 테스나가 실적이 좀 괜찮아서 좀 가져와 봤고요. PSK도 실적 기대감이 상당히 좋죠. 그리고 테스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리오프닝 관련된 주 중에서 실적이 나오는 것들 한세실업, 대연 정도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급등주는 말씀드린 대로 메디아나 뭐 메아이CS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어제는 아무래도 코로나 진단키트 관련된 코로나 그 의료기기 관련된 주들이 한 7개, 그다음에 철강이 4종목, 호실적 리포트 발간된 것들이 한 6종목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네,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방송을 사실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할 때 사실 방송에서 제가 하는 용어라든지 제가 말하는 그런 차트 분석이라든지 정말 쉽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차티스트들은 이거보다 사실 10배는 더 어렵게 설명을 해요. 근데 저는 사실 그 정도까지도 알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기초적인 저항과 지지, 매물대 정도 개념 정도로만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이동평균선하고. 근데 이것도 만약에 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저는 꼭 수업을 듣거나 아니면은 유튜브에서 하나하나 개념을 다 찾아서
좀 듣고서 그렇게 하시기를 좀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매일매일 내가 뭐 여러 가지 주식 방송을 듣는다고 실력이 늘지는 않아요. 흐름은 파악할 수 있지만 늘지는 않고, 결국엔 내 실력이 늘려면 내가 기초를 좀 단단하게 해서 최소한 뭐 기본이 되는 개념들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주가 지수가 최근에 좀 많이 상승을 했죠. 그래서 저도 이번 달에 좀 매수를 많이 한 이유가, 1월 달에는 제가 그래도 뭐 손절한 종목들도 있었고 좀 정리를 많이 했잖아요. 현금화를 많이 했고, 이번 달에는 당연히 지금 기술적 반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수익을 매일매일 내고 있고 괜찮은데, 이나마 이것도 기술적 반등이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실적 시즌이 끝나가게 되면은 기술적 반등도 이제 끝나가기 때문에 다시 이제 지루한 횡보세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현금화 비중 항상 보유하는 것을 뭐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어쨌든 뭐 오늘 이제 동시 옵션 마감일도 있고 뭐 리밸런싱도 있고 조금 다소 변동성이 있는 장으로 하락 마감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는데, 장초엔 당연히 급등 시작하겠지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꼭 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